그래서 예술인으로 인정이 되면 예술인 복지단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요. 생활자금 융자 서비스라던가 뭐 산재보험료 지원, 우와. 뭐 교육비 지원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줄리의 라디오입니다.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고민이 많으신 초보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오늘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프리랜서를 위한 업무 가이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이상훈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 노무사입니다. 뺏어서 주진 못해요. 뭐야. 그러면 개인이 뭐 그걸 가지고 압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막 저 사람 계좌에다가 압류 네. 걸고 집에도 압류 걸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되게 복잡하고 그쵸. 그리고 그러면도 돈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자칫 그렇구나. 이거 준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세요. 받을 돈이 소액인 경우에. 와. 그러면 이게 그래서- 만약에 소액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소액일 때는 네. 사실 최대한 귀찮게 하시라고 저는 사업장도 찾아가고 그러면은 계약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혹시 프리랜서가 업무할 때 또 계약 말고도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하다가 아프게 되는 경우 프리랜서도 사람이니까 아프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선은 네. 산재보험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산재보험을 모든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다가 누구든지 아플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신 대로 일하다가 아플 수 있잖아요. 네.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일하다 아플 수 있으니까 원하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원할 내가 시. 다만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미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네. 보수도 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보수 수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하듯이 내가 보험료 이 정도 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라고 가입을 하면 네. 가입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뭐가 좋냐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가 좋죠? 산재보험은 일단 일하다가 아프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뭐 무거운 물건을 들다 네.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출퇴근 중에도 사고가 나는 것들도 산재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이 많다라면 네. 과로로 인한 질병, 뭐 뇌심혈관계 질환이 온다라면 그것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죠? 주로 명확하게 근무 시간이 많다거나 아니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다거나 스트레스. 네. 아니면 개인 질환들이 이미 있으신 분도 많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악화됐다라면 오. 산재로 인정이 되긴 해요. 오. 근데 어쨌든 이 핵심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아팠냐. 근데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네. 이걸 입증만 하면 되네요. 그죠? 이제 입증의 포인트는 어쨌든 내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어떤 걸 접해서 아팠다. 그러면은 만약에 출퇴근할 때도 아까 그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출퇴근하는 사이에 약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네.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다쳤어요. 이런 경우에도 되나요? 가능은 하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차량보험과 산재보험 중 무엇이 나을지를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민감한 보험 게- 전문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하다라고 아.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산재보험도 아까 그 가입 그 보험 비용이 다르다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이 내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러는. 그죠. 나중에 내가 만약에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내 평균 임금의 70%를 보장을 해줘요, 공단에서. 우와, 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 기준을 이제 사업자분들은 내가 신청한 급여 수준에서 산정이 돼서 오는 거죠. 그 신청한 기준에 따라서. 네. 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저 같은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가입 대상을 신청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실. 아예 제가 뭐 어디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이래야지만. 그렇죠. 근로자로 일하시면 있구나. 그건 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그렇구나. 혹시 제가 산재보험을 검색하다 보니까 예술인 복지법에 산재보험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그냥 산재보험에 드는 거랑 예술인 복지법 산재보험이랑 다른가요? 이건 우선 예술인 복지법을 설명해 드려야 될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은 2012년에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이제 뉴스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시나리오 작가들 생활고로 비극적 선택 뭐 이런 아. 기사들이 연달아 난 적이 있었어요. 맞아. 이분들이 이게 불공정 계약이 너무 심하고 네. 계약도 없이 그냥 나중에 일단 제출하고 나중에 돈 받는 형식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게 성행이 돼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는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오.
뭐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시정 조치도 하겠다라는 것들이 들어온 법이에요. 네. 그래서 예술인으로 인정이 되면 예술인 복지단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요. 음. 생활자금 용자 서비스라던가 뭐 산재보험료 지원, 우와. 뭐 교육비 지원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술인이라는 게 좀 모호하잖아요. 너 예술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의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단은 이게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직업군으로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가라고 해도 네. 하시는 일이나 뭐 일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작권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술 소득으로 얼마 이상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선정을 하는 거라서 우선은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신청을 하시면 네. 3주에서 4주 정도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아, 그 기간이 연장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본인 업종에서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면 네. 저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우와.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약간 저는 이제 라디오 크리에이터잖아요. 저도 예술인에 해당이 좀 되려나요? 크리에이터가 워낙 많은데 근데 워낙 많아서 되려나? 저는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줄리니 컨텐츠들을 봤을 때 네. 예술 뭐 책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네. 내용들을 소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또 컨텐츠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자문할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긴가민가 해보시면 무조건 해보셔야 된다고 무조건 해서. 해보고. 네. 근데 약간 그거를 제가 약간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작권 받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줄리니 같은 경우는 뭐 라디오를 하시지만 네. 그거 외에도 여러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술인 소득이 발생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득이 인정돼서 예술인이 인정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이라고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니까 내 중에 일부만 예술인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죠. 오, 그 예술인 고용보험에 들었어요. 이것도 약간 해당될 수 있겠지? 그죠.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발생한 소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은 예술인으로서 신청되면 당연히 산재도 고려가 되겠죠. 오, 좋은데요. 오. 확실히 이런 것도 챙겨 놔야 돼요. 저도 진짜 예술인 고용보험도 몰랐다가 이렇게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훈 노무사님 모셔가지고 궁금했던 사항 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어떻게 도전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지, 일하면서 수입 지출 등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좋아하는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일 할 일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떡 메모지와 한 달의 수입 지출 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가계부 떡 메모지를 드릴게요.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